안녕하십니까, 정어톡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너무나 더웠습니다. 이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더워요. 5월도 이제 여름의 초여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저 국회에서 이상민 민주당 의원,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독일에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독일과 이탈리아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는데, 화요일마다 오마이뉴스 TV 박종의 핫스팟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독일 현지에서 전화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독일 시간이 아까 보니까 아침 7시라고 하던데, 네, 지금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것처럼 잘 깨끗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2번 정도 끊겼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방송이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국회 한 바퀴 돌면서 중계차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 중계차로 국회 한 바퀴를 돌면서 국회가 어떤 모습이고, 국회 본관, 도서관, 헌정기념관, 국회의원회관 이런 곳을 제가 정오 투어, 네, 좀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소통 방송을 했는데, 자, 퇴근하고 나서는 정오톡, 네, 여러분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겠다고 하죠. 자긴 초청 받았다고 하면서 공식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참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무슨 얼굴을 들고 이 광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광주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그 희생된 우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걸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삼아서 계속해서 진상 규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을 삼겠다, 이런 걸 우리가 다짐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오겠대요. 한국당 대표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도 지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아니, 나경원 대표는 지금 의원총회 열 상황이 아니라고 했어요. 국회 상황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국당이 이 패스트트랙 처리 그 상황에서 물리적 이 힘을 쓰고, 그런 그 이후에 이제 장애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5.18 이 광주 민주화운동 39년, 그 39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이거를 사실 처리를 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폭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유족을 향해서 괴물 집단이라고 하고, 유공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그 39주년 행사에, 기념 행사에 간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욕을 해놓고 그 집안 행사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이것도 좀 계산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예측을 해봐요. 추정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국회 장애투쟁을 하면서, 아니,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처리하고 싶은데도 의총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민주당에서 이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고 있다.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의원총회 안 하려고 그러고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뉘앙스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그 행사에 가서 합장하고 고개도 숙이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믿으니까, 거의 황교안 전도사라고 불리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참 그 종교의 벽을 단단히 세워놓고 불교는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한국당이 편가르기, 그리고 자기네 편들만, 자기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만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통합을 바란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황교안 대표 뭐 이번에 광주를 가려고 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잖아요. 매맞으려고 얻어맞으려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보수의 세력 결집을 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역사적으로 지금 다 정리가 돼 있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막말을 한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게 민기적대리고 있는 모습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광주에 가겠다? 이거는 지난번 광주 송정역에 가서 시민들한테 거센 항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참 대화하기가 뭐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나경원 대표는 국회 행사에서 문노스의 장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타노스 어벤져스 나는 악당이죠. 그 타노스가 끼던 장갑에 대한 얘기를 문재인 정부에 빗대서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빗대서 한 건데 뭐 이게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일베 용어라고 해요. 문노스라고 하는 게 저는 일베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뭐 달창이라는 단어도 저는 몰랐으니까요. 전효옥 전 의원은 자기가 먼저 그 단어를 사용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이 규정을 이 단어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 정치 지도자들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이게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 어떤 뜻인지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걸 봐야 되는데 나경원 대표는 그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표도 나경원 대표의 달창 발언을 비판을 했던데요. 그걸 볼 때 야당 지도자, 제1야당의 지도자의 모습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 하면은 야당 지도자도 어쨌든 그 지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 지지를 받는다고 쳐요. 근데 이 정치적인 품격,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품격이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금도를 넘었다고 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는 뭐 민주평화당에서 논평했지만은 그 나경원 대표의 발언은 정치 역사의 길이 남을 발언이고요.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발언입니다. 내일 또 민주당 그 여성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규탄 대회를 열면서 나경원 대표의 사퇴를 원내대표직 사퇴를 아마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현장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그 계단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규탄 성명이 나올지 저희 오마이뉴스 TV와 함께 생중계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국회에 있으면 이 한국당의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먼저 사과를 해라.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니까 아니 사과할 건 한국당 아니냐? 정상적인 이 프로세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를 그렇게 막아놓고서 아무런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다?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법과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걸 계속 이 정부에 있을 때부터 지난 정부에서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법과 원칙을 어기는 한국당 의원들을 자신이 뭐 지켜주겠다, 뭐 법적으로 지켜주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지난번에 했던데 그냥 뭐 대권에 도전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이른바 민심 대장정 장외투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도 하자고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신이 해왔던 그런 소신과 발언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어디에다 묻어두고 지금은 대권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황교안 대표 뭐 아마 비례대표로 뭐 현장을 총선 그 전략을 짜면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뭐 지난번에 그 지방에서 뭐 목소리가 제일 좋은 사람 누굽니까? 뭐 정치인 누굽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띄우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깨어있는 시민, 양심 있는 행동하는 양심, 우리 시민들께서, 정호톡 시청자들께서 한국당의 이런 전략, 국회 들어오지 않으려는, 이게 5.18 이번 이 지금 5일 앞으로 다가온 5.18 39주년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꼼수의 하나로 저는 좀 분석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상민 의원이 오늘 저희 오마이뉴스 TV에 출연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들이 잘한 부분인지 이것들을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정치는 혐오해야 된다, 혐오를 받는 게 정치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 대한 비판을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라요,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이 잘못했고 어떤 정당은 잘했고 뭐가 순리에 맞고 이런 것들을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야 3당 그 중에서 한국당 빼고요, 야 3당 중에서 민주평화당과 내일이죠, 바른미래당의 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유성엽 새로운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뭐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줄일 수가 없다. 왜냐? 호남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317석, 318석 이렇게 늘린 다음에 세비를 좀 반으로 줄이자. 세비를 좀 줄여보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때 세금이 더 들어간 건 아니고 그 대신 지역의 대표는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녹록치가 않아요. 선거제 개혁안, 개편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걸 처리하기가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내일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원내대표가 됩니다. 근데 패스트트랙 처리에서 있었던 이 특위의 사보임 문제를 되돌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법개혁,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관련된 이 사법개혁 특위의 이 논의 과정 자체가 또 산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내대표가 바뀌고 있는 이 과도기에 쉽지가 않고요. 민주당에서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인영 대표와 나경원 대표가 며칠 전에 그저께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짜장면 만찬했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자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끝까지 자신들의 지지층을 모아 나갈 때까지 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의 사과를 계속, 그리고 양보를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민심을 좀 들어보면, 우리 시청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고소고발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좀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양보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어떤 판단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녁도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마이뉴스 TV 생중계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호톡 화이팅, 오마이TV 화이팅, 박정호TV 화이팅.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